I title the presentation Bitcoin, the Red Wave, and the Crypto Renaissance. 오늘 발표 제목은 비트코인, 붉은 물결과 암호화폐 르네상스입니다. Bitcoin's the solution. 자 여러분, 오늘날 비트코인이 이런 문제들의 해결책입니다.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은 기존 자본시장을 완전히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매년 78% 상승했고 12년 동안은 102% 상승했으며 14년 동안은 168%씩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자산들 중에 가장 높은 샤프 비율을 기록하며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를 오래 한 사람의 관점, 부동산 투자만 쭉 했던 사람들의 생각, 투자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 논리적인 설득이 중요한 사람, 자신의 체감과 체험이 중요한 사람,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특정한 스타일 한두 개만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을 이해시키는 건 아무리 해박하고 말빨이 좋은 사람이더라도 확실한 한계를 갖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점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회장인 마이클 세일러를 좋아합니다. 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비트코인에 미친 사람 같다고 말하겠지만 마이클 세일러는 청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화법을 통해서 때론 수치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하고 때로는 역사와 철학적인 관점에서 때론 단호하고 힘있는 어조로 사람들의 가슴속을 파고들면서 비트코인을 설명해주는 타고난 능력자인 거죠.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의 연설들을 계속 듣고 영상으로 만들다 보면 비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설명법과 논리의 전개 방식을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이 점점 풍부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트럼프 정권 2기의 상무장관으로 내정된 친암호화폐 인사인 러트니기 CEO로 있는 투자은행 켄터 피츠제럴드의 주간 행사로 진행된 마이클 세일러의 연설 내용입니다. 그럼 이곳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전통적인 금융 투자자들 앞에서 뭐라고 비트코인을 설명하는지 한번 그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시죠. Let's go! Thank you. I title the presentation Bitcoin, the Red Wave, and the Crypto Renaissance.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제목은 비트코인, 붉은 물결과 암호화폐 르네상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미 들어본 내용일 수도 있는 것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룰 거고 제가 이전에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몇 가지 새로운 주제도 다룰 예정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매우 흥미롭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시작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문제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경제 문제는 거의 모든 자산군이 통화 인플레이션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본 비용을 능가하는 성과를 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쵸? 예를 들어 S&P 지수를 이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도전 과제이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기업이 연간 15%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그 기업에 대한 관심을 접을 테고 아마 유동성이 말라버리면서 그 주식은 시장에서 점차 사라지게 될 겁니다. 또한 기업들은 일반적인 재무 규칙에 따라서 미국 국채를 자본자산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기업이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건 매년 자본의 10%를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본 비용을 10% 밑도는 이 전략 때문에 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1000억 달러의 자본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매년 100억 달러의 자본이 손실되는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업들은 일종의 제1형 당뇨병 환자와 같은 겁니다. 현재 재무 전략을 유지하는 모든 기업은 마치 만성적 당뇨병에 걸린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본은 본질적으로 기업 대차대조표에서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Intelligent CEOs or CFOs understand that, so their solution, of course, is just give away all the money. 물론 똑똑한 CEO나 CFO들은 이걸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놓는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그냥 자본을 모두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본을 자사주 매입으로 다 써버리거나 144배와 같은 높은 부채 비율을 가져가거나 배당금으로 모두 배분해버리는 방식을 택하는 거죠. 하지만 내 자산이 독성을 띠고 있으니 모두 없애버리겠다 라는 이 같은 접근은 제 생각에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대부분의 운영 기업이 선택하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정치적 문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국민들에게 번영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적자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수행하면서 글로벌 리더십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결국 모든 개인, 기관, 투자자, 기업,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itcoin's the solution. 자, 여러분, 오늘날 비트코인이 이런 문제들의 해결책입니다. 왜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정말 해결책인지 궁금해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차트에 지난 4년 동안의 비트코인 수익률을 넣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은 기존 자본 시장을 완전히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1년, 2년의 결과가 아니라 4년의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4년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해결책으로 선택한 이후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기간은 네가 의도적으로 골라낸 거잖아. 하지만 이때가 그나마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제가 이 기간을 고른 이유는 나머지 다른 기간의 데이터들이 다 이것보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자산 클래스 전체를 보면 꽤 우아하게 정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만약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매년 자본의 5%를 잃었을 겁니다. 채권은 실패한 자산입니다. 미국의 모든 은행은 채권으로 자본을 형성하고 있고 모든 운영기업도 채권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니 은행들이 왜 병들었는지, 기업들이 왜 어려움을 겪는지 전혀 의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은 마이너스 5% 수익률을 가진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그들이 생각해낸 최선의 아이디어인 거죠. 금은 플러스 6%의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낫습니다. 부동산은 플러스 10%, S&P 500 지수는 플러스 15%입니다. 만약 S&P 500에서 가장 좋은 기업들, 예를 들어 엔비디아, 애플, 구글 같은 기업을 선택하면 플러스 29%까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And this little creature we call Bitcoin is doubling that, 60%. 그런데 이 작은 존재, 우리가 비트코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수익률을 2배로 올려 플러스 6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많은 것들이 명확해집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지난 14년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승리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지난 8년 동안 매년 78% 상승했고 12년 동안은 102% 상승했으며 14년 동안은 168%씩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승리하고 있으며 결국 이게 그 누구도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이유죠. 물론 이 숫자들을 보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비트코인이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 거야? 이거 그냥 단순한 운빨 아니야?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매일같이 일반인들, 즉 노미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은 언제쯤 멈출까요? 근데 이 질문은 마치 핵발전소가 물레방아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언제 멈출까요? 라고 말한다던가 비행기가 당나귀 수레보다 더 빠르게 날아가는 것을 언제 멈출까요? 라고 묻는 거랑 같은 꼴입니다. The answer is it's not going to stop because it's structural and technical. 답은 간단합니다.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조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S&P 500 지수와 상관관계가 없으면서도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자산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계에서 말하는 성배입니다. 은행들도 이런 주제로 여러 컨퍼런스를 열고 논의하곤 하죠. Well, Bitcoin is that asset. 그런데 비트코인이 바로 그런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은 경쟁자, 국가, 기업, 채권자, 문화, 통화로부터 발생하는 상호 위험을 가지지 않는 자산입니다. 당신이 소유한 다른 모든 것들은 이런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지만 비트코인은 예외입니다. Except Bitcoin. Bitcoin is in essence orthogonal to the rest of the market. That makes it alpha.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시장의 나머지 부분들과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을 알파 자산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반드시 비트코인의 이론부터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데이터를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피델리티의 데이터로 비트코인의 낮은 상관관계와 높은 샤프 비율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은 자산들 중에 가장 높은 샤프 비율을 기록하며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트코인 스탠다드라는 책을 읽지 않더라도 비트코인을 10시간, 100시간 또는 1000시간 동안 고민해보지 않더라도 단순히 이 숫자를 확인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시장은 비트코인이 상관관계가 낮으면서도 고수익을 제공하는 자산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물론 비트코인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MIT에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법을 익혔고, 이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만들거나 인류가 한 번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푸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껏 깨닫지 못했던 통찰이었고, 인류 역사상 누구도 풀어내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기대를 스스로에게 가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I mean, Elon Musk keeps pointing this out and proving it, and that's why he's the richest man in the world.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증명해왔고, 그게 바로 그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된 이유입니다. 반면 자본시장에는 여전히 관습대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자본시장에 물리학과 공학의 기본 원칙을 적용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이클 세일러는 이번 영상에서 다른 비트코인 강연들과 달리 비트코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덤덤하게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수익률과 다른 자산들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비상관 자산이라는 점을 데이터로 보여주면서 월가의 금융 투자자들에게 그들의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솔깃할 만한 정보들과 그들의 언어로 연설의 인트로를 아주 멋지게 열어낸 마이클 세일러였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이클 세일러는 어떻게 비트코인을 표현하고 설명할지 저는 이어지는 2부 영상을 또 열심히 제작해서 조만간 다시 이어갈 테니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